집에만 돌아오면 아내가 황급히 현관 신발장부터 확인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김태준 38세. IT 개발자로 일하는 그는 재택 근무와 출근을 번갈아 하는 하이브리드 근무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태준의 스케줄은 꽤 불규칙한 편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집에서 일하고 어떤 날은 회사로 출근했어요. 아내 서윤아는 전업주부였습니다. 결혼한 지 5년 7살 된 딸 하나를 키우고 있었죠.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태준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이상한 일은 석 달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재택 근무를 하다가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예정에 없던 출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였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유나가 뭔가 황급히 신발장 쪽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 일찍 오네. 유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간 높았습니다. 긴장한 것처럼 들렸죠. 응, 일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태주는 별 생각 없이 대답하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런데 신발장 안쪽에 뭔가 익숙하지 않은 게 보였어요. 남성용 슬리퍼였습니다. 고급스러운 갈색 가죽 슬리퍼였죠. 이거 새로 산 거야? 태준이 슬리퍼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 그거? 오빠가 다녀갔어. 급히 나가느라 슬리퍼 놓고 갔나 봐. 유나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유나 오빠는 운동화만 신는 사람이거든요. 게다가 그 슬리퍼는 태준의 발 사이즈인 270보다 훨씬 커 보였습니다. 그렇구나. 태준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일주일 뒤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아침에 재택 근무를 하다가 오후에 긴급 회의 때문에 회사로 나갔어요. 저녁 6시쯤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유나가 또 신발장 앞에서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죠. 벌써 왔어? 유나의 표정이 살짝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응, 회의 빨리 끝나서. 태준이 신발을 벗으며 신발장을 보니 또 그 갈색 슬리퍼가 있었어요. 이번엔 조금 더 안쪽에 밀려 있었지만 분명히 같은 슬리퍼였습니다. 또 오빠 다녀갔어? 태준이 물었습니다. 응? 아니. 시아버님이 잠깐 오셨다 가셨어. 유나가 대답했지만 태준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태준의 아버지는 260 사이즈를 신습니다. 그 슬리퍼는 최소 280은 돼 보였어요. 게다가 아버지는 늘 양말을 신고 다니시는 분이라 슬리퍼를 놓고 가실 리가 없었죠. 아버지가 언제 오셨는데? 오전에. 너 회의 간다고 하니까 점심 먹고 가셨어. 태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그날 밤 태준은 잠을 설쳤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태준은 회사로 출근하기 전에 그 슬리퍼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유나가 아침 준비를 하는 동안 신발장을 열어봤어요. 슬리퍼를 꺼내서 브랜드를 확인했습니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였어요. 한 켤레에 30만 원은 좋게 할 것 같았죠. 밑창을 보니 사용한 흔적이 뚜렷했습니다. 새 제품이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태준은 슬리퍼를 다시 신발장에 넣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이 집을 드나들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태준은 유나에게 직접 물어볼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확신이 필요했어요. 그냥 오해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여보, 나 출근한다. 태준이 현관에서 외쳤습니다. 응, 조심히 다녀와. 유나가 부엌에서 대답했습니다. 태준은 회사로 향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온종일 그 슬리퍼 생각만 났습니다. 그날부터 태준은 패턴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택 근무를 하는 날에는 그 슬리퍼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회사에 출근하는 날
특히 하루 종일 집을 비우는 날에는 어김없이 그 슬리퍼가 신발장에 있었습니다. 더 섬뜩한 건 유나가 태준의 스케줄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였어요. 태준은 늘 일주일 단위로 스케줄을 유나에게 공유했거든요. 재택인지 출근인지 몇 시에 나가고 몇 시에 돌아오는지 다 말해줬죠. 여보, 다음 주 월요일은 재택이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출근이야. 태준이 주말에 유나에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목요일은 몇 시에 들어와? 아마 7시쯤? 알겠어. 유나는 평소처럼 대답했지만 태준은 이제 그 대답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누군가 그 정보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관찰한 결과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태준이 아침 9시에 나가서 저녁 7시에 돌아오는 날에만 그 슬리퍼가 나타났어요. 그것도 태준이 집에 도착하기 직전까지 신발장에 있다가 사라지곤 했죠. 어느 날은 일찍 퇴근해서 6시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 때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태준이 문을 여는 순간 유나가 화들짝 놀라며 현관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어머, 왜 이렇게 일찍? 유나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회의가 취소됐어. 누구 있어? 태준이 물었습니다. 아, 수리기사님. 보일러 점검하러 오셨어. 현관 쪽을 보니 중년 남성이 공구함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발장에는 그 갈색 슬리퍼가 없었어요. 작업용 운동화만 있었죠. 보일러에 무슨 문제 있었어? 태준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정기 점검이래. 정기 점검은 관리사무소에서 공지하는 건데. 태준은 보일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점검 기록도 없었죠. 수리기사는 황급히 공구함을 챙겨 나갔습니다. 그날 밤 태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 누운 유나를 바라봤어요. 5년을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죠. 다음 날 아침 태준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요. 회사에 가는 척하고 차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뒀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로비로 갔어요. 우리 집이 있는 12층 복도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숨었죠. 오전 9시 30분쯤 엘리베이터 표시등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2층에서 멈췄어요.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키 180cm 정도의 단정한 차림의 40대 초반 남성이었어요. 손에 와인 한 병을 들고 있었죠. 태준의 집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남자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어요. 그냥 문이 열렸습니다. 유나가 웃으며 남자를 맞이했습니다. 남자는 자연스럽게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태준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남자가 신었던 신발을 보니 고급 로퍼였습니다. 그리고 신발장 안에서 그 갈색 슬리퍼를 꺼내 신고 들어가는 게 보였죠. 자기 집처럼요. 태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죠. 그 남자는 누구일까요? 얼마나 오래 우리 집을 드나든 걸까요? 태준은 주차장으로 돌아가 차 안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제대로 생각할 수가 없었죠.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당장 집으로 올라가 문을 박차고 들어갈 것 같았어요. 1시간쯤 지나서 태준은 다시 로비로 올라갔습니다. 복도가 보이는 위치에서 기다렸어요. 오전 11시쯤 그 남자가 나왔습니다. 유나가 현관까지 나와 배웅했어요. 둘이 웃으며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남자가 유나의 어깨를 살짝 안았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태준은 그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화면이 흔들렸지만 증거는 확보했어요. 남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태준은 뒤따라갔어요. 남자는 로비를 나와 아파트 단지 안을 걸었습니다. 같은 단지 1동으로 향하더군요.
우리 집은 2동이었죠. 1동 현관으로 들어가는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남자는 1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우리 집과 같은 층이었어요. 12층에서 내렸습니다. 남자는 1205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죠. 태주는 그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당장 초인종을 눌러서 따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바로 맞은편 동 같은 층에 사는 남자였습니다. 태주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아는 직원이 있었어요. 김 대리님, 혹시 1동 1205 거주자 정보 좀 알 수 있을까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얼굴은 봤는데 누군지 몰라서. 김 대리는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강민석 씨요. 42세. 독신 남성이고요. 2년 전에 입주하셨네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태주는 관리사무소를 나왔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회사로 갔어요. 일을 할 수는 없었지만 어디라도 가야 했습니다. 사무실 자리에 앉아 멍하니 컴퓨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강민석, 42세, 독신. 그 남자가 태준의 집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아내와 함께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동료가 태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태준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은데. 네. 아, 괜찮아요. 좀 피곤해서요. 무리하지 마세요.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세수를 했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친한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로 일하는 최진우 형이었죠. 형, 나 좀 만나야겠어. 급한 일이야. 지금? 무슨 일인데? 만나서 얘기할게. 형 사무실 근처 카페로 갈게. 알았어. 30분 후에 보자. 태주는 회사를 나와 진우 형이 근무하는 경찰서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에 먼저 도착해서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커피를 주문했지만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었죠. 30분 후 진우 형이 도착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표정이 왜 그래? 태주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슬리퍼 이야기부터 오늘 아침 목격한 일까지요. 진우 형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태준아, 일단 진정해. 지금 당장 집에 가서 따지면 안 돼. 왜요? 형, 내가 직접 봤어요. 그 남자가 우리 집에 들어가는 거. 알아. 나도 내 말 믿어. 근데 법적으로 싸우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본 건 남자가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잖아. 안에서 뭘 했는지는 모르는 거야. 유나가 그냥 친구라고 우기면 어떻게 할 거야? 하지만. 그리고 양육권 문제도 있어. 지민이 있잖아. 진우 형의 말이 맞았습니다. 태준에게는 7살 딸이 있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는 아이까지 잃을 수 있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카메라를 설치해. 집 안에. 카메라요? 응. 숨겨진 카메라로 내 집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기록하는 거야. 그게 결정적 증거가 될 거야. 그게 합법인가요? 내 집인데 뭐가 불법이야. 나중에 이혼 소송이나 양육권 다툼에서 결정적 증거가 될 거야.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형. 그리고 태준아. 네.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 증거 확보할 때까지 유나한테 들키면 안 돼.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태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간 태준은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유나에게 웃으며 인사하고 딸아이를 안아줬어요. 아빠.
딸 지민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태주는 지민이를 꼭 껴안았어요.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오늘 회사 어땠어? 유나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그냥 평범했어. 오늘 저녁은 뭐야? 김치찌개 끓였어. 저녁 식사 내내 태주는 연기를 했습니다. 평범한 남편, 평범한 아빠처럼요.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침 본 그 장면을요. 다음 날 태주는 아침 일찍 전자상가로 갔습니다. 초소형 카메라를 구입했어요. 와이파이로 스마트폰과 연결되는 제품이었죠. 점원에게 설명을 듣고 2개를 샀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태주는 카메라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나가 지민이를 씻기는 동안 태주는 현관 신발장 위쪽 구석에 첫 번째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렌즈가 아주 작아서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거실 전체와 현관이 다 보이는 위치였죠. 2번째는 거실 책장 사이에 숨겼습니다. 소파와 TV가 있는 공간이 보이는 곳이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태주는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실행했습니다. 화면에 거실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제 진실을 확인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태주는 일부러 회사에 종일 출근한다고 유나에게 말했어요. 저녁 회식도 있어서 늦을 거라고 덧붙였죠. 여보, 오늘 팀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11시쯤 들어올게.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술 많이 마시지 말고. 그래, 걱정 마. 태주는 평소처럼 정장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침 8시 50분이었죠. 하지만 회사로 가지 않았습니다. 근처 카페로 갔어요. 구석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실행했죠. 화면에 거실이 보였습니다. 유나가 식탁을 치우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죠. 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남자가 오늘도 올까요? 오전 9시 30분쯤 유나가 현관으로 갔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듬고 있었어요. 립스틱도 새로 발랐죠. 옷도 갈아입었습니다. 태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게 분명했어요. 오전 10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유나가 재빨리 문을 열었어요. 강민석이 들어왔습니다. 2 사람은 현관에서 포옹했습니다. 태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화면을 통해서지만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어요. 자신의 집 현관에서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포옹하고 있었습니다. 보고 싶었어. 민석이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어제 저녁에 남편이 집에 있어서 연락도 못했잖아. 유나의 목소리가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태준에게는 한 번도 쓴 적 없는 톤이었죠. 태준은 카페 테이블을 꽉 잡았습니다. 손에 힘을 주지 않으면 스마트폰을 던져버릴 것 같았어요. 2 사람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민석이 가져온 와인을 유나가 받아들었습니다. 이거 비싼 건데? 미안해. 뭐가 미안해. 당신 좋아하는 거잖아. 고마워. 2 사람은 와인을 따라 마셨습니다. 태준이 결혼 기념일에 사줬던 와인잔이었어요. 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장면은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됐죠. 화면 속에서 2 사람은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언제 들어와? 민석이 물었습니다. 오늘 회식 있대. 밤 11시는 돼야 올 거야. 그럼 우리 시간 맞네. 민석이 웃으며 유나의 어깨를 감았습니다. 유나는 민석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2 사람은 TV를 틀었습니다. 태주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카메라 앱을 껐어요. 카페 화장실로 달려가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창백했죠.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집으로 달려가서 문을 박차고 들어가야 할까요? 진우 형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증거를 모으라고 했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고요. 태주는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카메라 앱을 다시 켰어요. 두 사람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었죠. 태주는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모든 걸 저장해야 했어요. 오후 1시쯤 유나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점심을 준비하는 것 같았어요. 민석은 거실에 혼자 남아 TV를 켰습니다. 태준이 즐겨보던 뉴스 채널이었죠. 리모컨을 집어들고 채널을 돌리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자기 집처럼 편하게 행동했습니다. 30분 후 유나가 파스타를 만들어 왔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식사를 했어요. 맛있어. 역시 당신 요리 실력은 최고야. 민석이 엄지를 치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과찬이야. 그냥 간단하게 만든 건데. 아니야. 진짜 맛있어. 남편은 이런 거 해줘도 고마운 줄 모르겠지? 태준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응. 맨날 바쁘다고 집에도 없고, 있어도 피곤하다고 방에만 들어가 있고, 유나의 목소리에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태준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말하다니요. 집 대출금을 갚고 지민이 교육비를 벌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요. 그럼 이혼해. 나랑 살자. 민석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태주는 화면을 더 가까이 당겼습니다. 아직은 안 돼. 지민이 때문에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해. 유나가 대답했습니다. 알아. 내가 재촉하는 거 아니야. 그냥 당신이 힘들어하는 거 보기 싫어서. 고마워. 조금만 더 참을게. 지민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그때 결정할게.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태주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이혼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딸 지민이가 조금 더 크면 태준을 버릴 계획이었죠. 이미 다 짜여진 시나리오였습니다. 태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5년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단 말인가요? 오후 2시쯤 태준은 다시 화면을 켰습니다. 두 사람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유나가 씻고 민석이 닦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러웠죠. 설거지를 마친 두 사람은 다시 소파로 갔습니다. 영화를 틀어놓고 나란히 앉았어요. 민석이 유나를 끌어안았습니다. 유나는 민석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죠. 태준이 아끼는 안마의자에 두 사람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이 유나 선물로 100만 원 주고 산 거였어요. 모든 게 더럽혀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쯤 두 사람은 여전히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쯤 민석이 일어났습니다. 나 이제 가봐야겠어.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벌써? 좀 더 이따 가지. 유나가 아쉬워했습니다. 다음에. 남편 들어오기 전에 나가야지. 오늘은 11시에 온다며? 응. 회식 있대. 그럼 내일 보자. 내일은 남편 출근하지. 응, 9시에 나간대. 알았어. 그럼 10시에 올게. 유나가 민석을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두 사람은 현관에서 키스를 했습니다. 길고 깊은 키스였죠. 태주는 카페 테이블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들이 놀라 쳐다봤어요. 죄송합니다. 태준이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민석이 나간 후 유나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소파 쿠션을 정리하고 와인잔을 씻었어요. 식탁을 닦고 환기를 시켰죠.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까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신발장을 열었습니다. 민석의 갈색 슬리퍼를 꺼내서 현관 구석에 숨겼어요. 검은 봉투에 넣어서요. 완벽하게 흔적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연습했으면 이렇게 자연스러울까요? 태주는 모든 걸 녹화했습니다. 5시간 분량의 영상이 저장됐어요. 태주는 카페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저녁 8시쯤 태주는 진우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나야. 왜? 무슨 일이야? 증거 확보했어. 오늘 하루 종일 녹화했어. 잘했어. 그런데 너 괜찮아? 모르겠어. 형, 나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일단 집에 가. 평소처럼 행동해. 증거를 더 모아야 해. 알았어. 태주는 전화를 끊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9시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일부러 일찍 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회식 안 해? 유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취소됐어. 갑자기 임원이 일정이 바뀌셨대. 그렇구나. 밥은 먹었어? 아니, 배고파. 그럼 뭐 해줄까? 간단하게 라면이나 끓여줘. 유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태주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소파 쿠션이 평소와 똑같이 놓여 있었습니다. 와인 냄새는 전혀 나지 않았죠. 환기를 잘했나 봐요. 신발장을 열어봤습니다. 현관 구석에 검은 봉투가 있었어요. 안을 확인하니 그 갈색 슬리퍼가 들어 있었습니다. 태주는 조용히 신발장을 닫았습니다. 라면 다 됐어. 유나가 밝게 웃으며 불렀습니다. 태주는 식탁에 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억지로 삼켰어요. 오늘 회사 어땠어? 유나가 물었습니다. 별일 없었어. 태주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밤 10시쯤 태주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유나는 옆에서 골아떨어졌죠. 태주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5년 결혼 생활. 이 모든 게 거짓이었을까요? 언제부터 저 남자와 만났을까요? 얼마나 오래 자신을 속여온 걸까요? 태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히 모았습니다. 하지만 더 필요했어요. 확실한 증거가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태주는 같은 방식으로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태준이 출근하는 매일 민석은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패턴은 똑같았죠. 오전 10시에 나타나서 오후 4시쯤 떠났습니다. 태준은 모든 걸 녹화했습니다. 이제 2주 분량의 영상이 모였죠. 어느 날은 두 사람이 태준과 유나의 결혼 사진을 보며 웃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신랑 표정 좀 봐. 완전 로봇 같지? 유나가 말했습니다. 진짜 그러네. 표정 관리 하나도 못하네. 민석이 웃었습니다. 태주는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자신들의 결혼식 사진을 보며 비웃고 있었어요. 2주 후 태주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중년의 여성 변호사가 태준을 맞이했어요. 이혼 상담 오셨죠? 네. 태주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영상도 보여줬죠. 변호사는 차분하게 영상을 봤습니다. 증거가 아주 확실하네요.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백하니 거의 확실하게 얻을 수 있어요. 다행이네요. 다만 한 가지 더 필요합니다. 뭔가요?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대면하는 겁니다. 그 장면도 녹음하세요. 알겠습니다. 태주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태주는 금요일에 출장을 간다고 유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 금요일에 부산 출장 가야 할 것 같아. 토요일 저녁에 들어올게. 유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유나의 눈빛이 살짝 밝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태준이 이틀이나 집을 비운다는 게 좋은가 봐요.
금요일 아침 태주는 큰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부산으로 가지 않았어요. 근처 모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 30분쯤 아파트로 돌아왔죠.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1동 로비로 갔습니다. 12층 복도가 보이는 곳에 숨어서 기다렸어요.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켰습니다. 유나가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신경 써서요. 오전 10시 정각 엘리베이터에서 민석이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꽃다발을 들고 왔더군요. 태준의 집 앞으로 걸어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어요. 태준은 그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확실한 증거였죠. 오전 11시쯤 태준은 다시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집 앞에 조용히 다가갔어요. 귀를 문에 갖다 댔죠.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와 민석의 목소리였어요. 태준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예비 열쇠였죠. 유나는 이 열쇠가 있는 줄 몰랐어요. 천천히 열쇠를 구멍에 넣었습니다. 돌렸어요. 찰칵.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신발장에 민석의 로퍼가 놓여 있었어요.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덕분에 요즘 너무 행복해. 유나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도. 당신 만나서 내 인생이 달라졌어.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태주는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촬영도 시작했어요. 살금살금 복도를 걸었습니다. 거실 입구에서 멈췄어요. 민석과 유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이 사준 안마의자였죠.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TV를 보고 있었어요. 유나가 민석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잠시 그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충분한 증거였어요. 그리고 거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태준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와인잔이 유나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깨졌어요. 붉은 와인이 카펫에 쏟아졌죠. 유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민석은 벌떡 일어났죠. 여보? 왜? 출장은?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출장 취소됐어. 그래서 일찍 들어왔지. 태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오해야. 민석 씨는 그냥. 유나가 변명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오해? 태준이 스마트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2주 동안 매일매일 녹화했어. 내가 이 남자랑 뭘 했는지 전부 다. 10시에 들어와서 4시에 나가는 거. 와인 마시고 영화 보고 밥 먹는 거. 우리 결혼 사진 보며 비웃는 것까지 전부. 유나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민석이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 태준이 비웃었습니다. 내 집에서 내 아내랑 와인 마시고 있는데 무슨 오해야? 내 안마의자에 앉아서 TV 보는 게 오해야? 그게. 민석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태준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던졌죠. 이혼 서류야. 변호사랑 다 상의했어. 내가 서명만 하면 돼.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정신이 나갔었어. 유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2주 동안 매일 이 남자를 집에 들였으면서 내가 일하는 동안, 내가 가족 먹여 살리려고 뼈 빠지게 일하는 동안 넌 이 남자랑 내 집에서 데이트를 했어. 그리고 지민이는? 내 딸은 어떡하고? 엄마가 이런 짓 하는 줄 알면 얼마나 슬플까? 유나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태준은 민석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당신은 누구야? 저는 이름이나 대봐. 강민석입니다. 강민석. 1동 1205호에 사는 강민석 씨. 맞죠?
민석이 놀라 태준을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다 조사했어. 당신 나이, 직업, 이혼 경력까지. 전부 다 알아. 태준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전 부인도 이런 식으로 만났어요?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민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대답 안 해도 돼요. 이미 알아봤으니까. 당신 전 부인도 유부녀였죠? 그 남편한테 걸려서 이혼 위자료 물어줬다고 들었는데.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준은 다시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봐. 테이블 위에 던졌어요. 이것 봐. 이 사람이 최근 3년 동안 만난 여자들 명단이야. 전부 기혼 여성이야. 넌 그중 3번째야. 유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거짓말. 거짓말 아니야. 사실 확인하고 싶으면 전화해봐. 번호 다 여기 있어. 태준은 서류를 유나에게 던졌습니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눈으로 쭉 훑어봤죠. 이름, 나이, 만난 기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총 4명이었어요. 유나 이름도 있었죠.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민석 오빠. 이게 사실이야? 유나가 민석을 쳐다봤습니다.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대답해봐. 나한테 진심이라고 했잖아. 나랑 결혼하자고 했잖아. 유나가 소리쳤습니다. 미안. 민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와인 위에요. 태준은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나가세요. 강민석 씨. 민석이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과는 됐어요. 그냥 나가세요. 다시는 이 집 근처에도 오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숙이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잠깐. 태준이 불렀습니다. 신발장 열어봐요. 민석이 신발장을 열었습니다. 안에 갈색 슬리퍼가 있었죠. 그거 가져가세요. 당신 거잖아요. 앞으로 다른 집에 갈 때 쓰세요. 민석은 슬리퍼를 집어들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태준과 유나만 남았습니다. 유나는 바닥에 앉아 계속 울고 있었어요. 태준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갑자기 기운이 쭉 빠졌죠. 언제부터였어? 태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3달 전. 유나가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만났는데? 엘리베이터에서. 3달 전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대요. 민석이 먼저 말을 걸었다고 했죠. 그래서? 연락처를 달라고 해서. 줬어. 왜? 유나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번호를 줬냐고. 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외로웠어. 외로워? 태준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돈 안 벌어다 줬어? 집 안 사줬어? 당신이 원하는 거 안 사줬어?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당신은 늘 바빴어. 집에 와도 피곤하다고 말도 안 했어. 나한테 관심도 없었어. 유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태준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 내가 바빴어. 너랑 지민이 먹고 살게 하려고. 이 집 대출금 갚으려고.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했어. 그런데 넌 외롭다고 다른 남자를 집에 들였어. 내가 일하러 나간 사이에. 내 침대에서, 내 소파에서, 내가 번 돈으로 산 집에서.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정말 미쳤었어. 유나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다야? 5년 결혼 생활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나? 난 내가 제일 소중했어. 지민이 다음으로.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한 거야.
너희 둘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어서. 유나는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태주는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서명해. 지민이는 내가 키울 거야. 지민이는 안 돼. 유나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낳은 애야. 지민이는 내가 키워야 해. 넌 자격 없어.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주 동안 매일 남자를 집에 들인 엄마가 무슨 자격으로 아이를 키워? 지민이가 유치원 가 있는 동안 그 남자랑 내 집에서 뒹굴던 엄마가. 하지만 지민이는 내 딸이야. 법원에서도 내 편 들 거야. 증거 다 있으니까. 2주치 영상, 사진, 녹음 파일 전부. 변호사가 100% 이긴다고 했어. 유나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제발. 지민이만은. 안 돼. 태준은 일어났습니다. 오늘 안으로 서명해. 변호사 사무실로 보낼 테니까. 그리고 다음 주 안으로 이 집에서 나가. 집은 4명이니까. 나갈 데가 없어. 친정으로 가든지 어디든지 가. 내가 알 바 아니야. 태주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지민이는 어디 있어? 친정 엄마한테 맡겼어. 내가 데려올게. 앞으로 지민이는 나만 데려다 주고 데려올 거니까. 여보. 유나가 불렀지만 태주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심호흡을 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죠. 아직은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나서는데 민석이 서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민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그냥 다신 내 가족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민석 씨. 태준이 민석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앞으로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남의 가정 파괴하는 거 취미로 삼지 말고. 언젠가 똑같이 당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민석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태준은 그를 지나쳐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차에 타서 핸들을 꽉 잡았어요. 온몸이 떨렸죠. 드디어 해냈습니다. 진실을 밝혀냈고 대면했어요. 하지만 가슴은 너무 아팠습니다. 5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태주는 시동을 걸고 장인어른 댁으로 향했습니다. 지민이를 데려와야 했어요. 이제 태준이 지켜야 할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요. 장인어른 댁은 차로 3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태준은 운전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지민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빠랑 엄마가 헤어진다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장인어른 댁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죠. 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태준이? 갑자기 웬일이야? 지민이 데리러 왔어요. 지민이? 유나가 내일 데려간다고 했는데. 제가 오늘 데려가야 할 것 같아서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뭔가 이상함을 눈치챘어요.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은데. 안에서 말씀드릴게요. 태준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장인어른도 거실에 계셨죠. 지민이는 방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장인어른과 장모님 앞에 앉았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그래? 장인어른이 물었습니다. 유나와 이혼하려고 합니다.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 장모님이 놀라 물었습니다. 태준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슬리퍼 이야기부터 카메라 설치,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까지요. 장인어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장모님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그럴 리가. 우리 유나가 그럴 리가 없어. 장모님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태주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영상을 보여줬죠.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화면을 봤습니다.
유나와 민석이 포옹하고 키스하는 장면이었어요. 장모님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태준아. 내가 딸을 잘못 키웠어.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님 잘못 아니에요. 유나가 선택한 거예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민이는 어떻게 할 거야? 제가 키우겠습니다.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나는 뭐래? 지민이를 자기가 키우겠대요. 하지만 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도 제가 양육권 가져올 수 있어요. 장인어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연하지. 저런 짓을 해놓고 무슨 자격으로 아이를 키워. 여보. 장모님이 장인어른을 말렸습니다. 사실이잖아. 남편 뒤통수 치고 다른 남자 집에 들인 년이 애 엄마 자격이 있어?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민이 데려가세요. 잘 키우세요. 장인어른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태준 씨. 네. 미안합니다. 딸 잘못 키워서 태준 씨한테 이런 상처를 준 거. 장인어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고개 드세요. 어르신 잘못 아니에요. 태준은 방으로 가서 지민이를 불렀습니다. 지민아, 아빠랑 집에 갈까? 응. 아빠. 지민이가 환하게 웃으며 뛰어왔습니다. 아빠가 갑자기 온 게 신난가 봐요. 태준은 지민이를 꼭 안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죠.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지민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잘 가거라. 아빠 말 잘 들어야 한다. 장모님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차에 지민이를 태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일이 있어서 좀 늦게 와. 태준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 그래. 아빠, 나 배고파. 그래. 집 가서 아빠가 맛있는 거 해줄게. 좋아. 지민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백미러로 지민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민이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유나는 없었습니다. 아마 친정으로 갔나 봐요. 지민아, 뭐 먹고 싶어? 스파게티.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태주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는데 손이 떨렸어요. 정신을 차리고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지민이가 좋아하는 토마토 스파게티였죠. 30분 후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와, 맛있겠다. 지민이가 신나서 포크를 들었습니다. 태주는 지민이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지민이를 씻겼습니다. 잠옷을 입히고 침대에 눕혔죠. 아빠, 책 읽어줘. 그래. 태주는 지민이가 좋아하는 동화책을 읽어줬습니다. 옛날에 착한 공주님이 살았어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지민이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지민이는 아빠 품에 안겨 스르르 잠들었어요. 태준은 지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지민아. 아빠가 너한테 좋은 엄마를 만나게 해주지 못해서. 하지만 아빠는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게. 다음 날 아침 유나가 집에 왔습니다. 태주는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서명했어. 유나가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태주는 서류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유나의 서명이 있었죠. 지민이는 자고 있어. 보고 싶어. 나중에. 지금은 안 돼. 왜? 내 딸인데. 지민이가 혼란스러워할까봐. 일단 법적으로 정리되고 나서 면회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유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 딱 한 번만 보고 싶어.
태주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용히 해. 깨우지 마. 고마워. 유나는 지민이 방으로 갔습니다. 태준도 문 밖에서 지켜봤어요. 유나가 잠든 지민이를 보며 울고 있었죠. 미안해, 지민아.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정말 미쳤었어. 너는 잘못 없어. 엄마를 용서 안 해도 돼. 유나가 지민이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5분 후 유나가 방을 나왔습니다. 언제 이사 갈 거야? 태준이 물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짐은 내 것만 싸. 가구나 가전은 두고 가. 알았어. 유나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유나야. 태준이 불렀습니다. 유나가 돌아봤어요. 지민이는 잘 키울게. 걱정 마. 그리고 면회는 법원에서 정한 대로 할 거야. 고마워. 유나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태주는 창문으로 유나가 아파트를 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어요. 일주일 후 유나는 집을 나갔습니다. 원룸을 구해서 혼자 살기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태주는 변호사와 함께 이혼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양육권은 태준이 갖기로 확정됐어요. 증거가 확실했으니까요. 유나는 한 달에 2번 지민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태준에게 유리하게 결정됐습니다. 유나의 잘못이 명백했으니까요. 한 달 후 이혼이 정식으로 확정됐습니다. 태준은 이제 싱글 대디가 됐어요. 지민이에게 말해줘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지민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태준은 지민이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뭔데? 아빠랑 엄마가 이제 같이 안 살기로 했어. 지민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엄마랑 아빠가 서로 다른 길을 가기로 했거든. 그럼 나는? 지민이는 아빠랑 살 거야. 엄마는 가끔 보러 올 거고. 지민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나 싫어해서 가는 거야? 아니야. 태준이 지민이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는 지민이를 너무너무 사랑해. 아빠도 지민이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 이건 지민이 잘못이 절대 아니야. 그럼 왜 헤어져? 어른들 사정이 있어. 지민이는 잘못 없어. 절대 내 잘못 아니야. 알지? 지민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태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강해야 했으니까요. 괜찮아. 아빠가 항상 지민이 곁에 있을 거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정말? 정말이야. 약속해. 태주는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지민이도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도장. 두 사람은 엄지손가락을 찍었습니다. 그날 밤 지민이는 아빠 옆에서 잠들었습니다. 태주는 지민이를 안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힘들겠지만 해낼 수 있을 거야. 지민이를 위해서라도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태준과 지민이의 생활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지민이 도시락을 싸고 7시에 지민이를 깨워서 아침을 먹이고 8시에 유치원에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일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태준의 상황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재택근무 비율을 늘려줬죠. 오후 4시에 지민이를 데리러 가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을 만들고 함께 먹고 지민이와 놀아주고 씻기고 재웠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회사 일도 해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했으니까요. 빨래, 청소, 요리, 설거지. 모든 걸 혼자 해야 했죠.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지민이도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처음 한 달은 밤마다 엄마를 찾으며 울었지만 이제는 괜찮아졌습니다. 유나는 한 달에 2번 지민이를 만났습니다. 태주는 유나를 마주치지 않으려고 장인어른 댁에서 만나게 했어요. 어느 날 진우 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태준아, 밥 한번 먹자.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진우 형이 물었습니다. 그럭저럭요. 지민이 키우느라 바쁘지만 괜찮아요.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처음보다. 네, 이제 좀 적응됐어요. 잘 지내는 것 같네. 다행이다. 형 덕분이에요. 조언 안 해주셨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뭘? 당연한 거지. 친구 아니야. 진우 형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형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데요? 강민석 그 자식 말이야.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왜요? 이사 갔더라. 다른 지역으로. 아예 경기도로. 그래요? 주민들한테 소문났나 봐. 유부녀랑 바람 피운 거. 관리사무소에서도 민원 들어왔다고 하더라.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 된 거야. 그런 쓰레기는 쫓겨나야 돼. 진우 형이 말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태준도 들었어요. 민석이 아파트에서 쫓겨나듯 이사 갔다는 소문을요. 입주민들이 알게 된 거였죠. 그리고 누구도 민석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냥 자신의 삶을 살고 싶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태준과 지민이의 일상은 이제 완전히 안정됐습니다. 어느 토요일 태준은 지민이와 함께 공원에 갔습니다. 아빠, 저기 그네 타자. 그래, 가자. 두 사람은 그네를 타고 시소도 탔어요. 미끄럼틀도 타고 모래놀이도 했습니다. 지민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전의 밝은 모습이 돌아왔죠. 태준도 행복했습니다. 비록 혼자 아이를 키우는 건 힘들었지만 지민이의 웃음을 보면 모든 게 괜찮았어요. 아빠. 응. 나 아빠랑 있으면 행복해. 태준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빠도 지민이랑 있으면 제일 행복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사랑해. 아빠도 지민이 사랑해. 세상에서 제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태주는 생각했습니다. 비록 결혼은 실패했지만 아빠로서는 성공하고 싶다고요. 지민이에게 좋은 아빠가 되는 것. 그게 태준의 새로운 목표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태준 씨, 나 유나야. 무슨 일이에요? 지민이 좀 보고 싶어서. 이번 주말에 만날 수 있을까? 태준은 지민이를 불렀습니다. 지민아, 엄마가 보고 싶대. 만날래? 지민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응, 만날래. 다음 주 토요일 지민이는 유나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였어요. 태준은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죠. 유나는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없었어요. 지민아, 보고 싶었어. 나도 엄마 보고 싶었어. 두 사람은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간이 되어 지민이가 태준에게 왔습니다. 아빠, 엄마가 나한테 미안하대. 그래? 응. 그리고 나 행복하게 살라고. 아빠 말 잘 들으라고. 태준은 유나를 쳐다봤습니다. 유나도 태준을 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눈으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리고 각자의 길을 가는구나. 태준은 지민이 손을 잡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차에 타서 집으로 향했어요.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행복하지? 당연하지. 나도 행복해. 아빠랑 있으면 제일 행복해. 태준은 백미러로 지민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태준이 김치찌개를 끓이고 지민이는 식탁을 차렸죠. 저녁을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밤이 되고 지민이를 재웠습니다. 태준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죠. 태주는 생각했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이겨냈다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다고요. 아내가 황급히 숨기던 남성용 슬리퍼. 그 작은 단서가 태준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하게 했고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게 했죠. 하지만 그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지민이를 지켰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니까요. 물론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태준은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지민이가 함께하니까요. 태준은 잠자리에 들기 전 지민이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지민이가 곤히 잠들어 있었어요. 잘 자, 우리 딸. 아빠가 항상 지켜줄게. 태준은 속삭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태준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지민이가 함께였으니까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슬리퍼로 시작된 배신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태준과 지민이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죠. 두 사람은 함께 행복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을 찾으며요. 태준은 마침내 평화로운 잠에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좋으셨다면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